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의 자연과 역사를 알리는 제5회 태종로구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로컬 글로벌을 주제로 2024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했습니다. 여름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추가 금추가 된 상황입니다. 한 달여 뒤 김장용으로 쓰일 가을 배추 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하지만 가을과 겨울 배추의 전국적 주산지인 해남의 배추값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00mm의 폭우가 내린 해남 문내면의 한 배추밭. 배수로를 넘친 물로 인해 배추밭 일부는 유실됐고 20여일을 애써 키운 가을 배추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런 밭 같은 경우는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까지 정식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게 앞으로 성장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폭우로 유실되거나 매몰된 전남 지역 배추 면적은 45헥타르. 다행히 평균 전남 배추 재배 면적 6,500여 헥타르의 0.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로 걱정이 컸던 배추 재배 농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큰 걱정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 큰 피해는 없고 뭐 한 10% 정도나 그 피해도 봤다고 봐야죠. 현장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농협도 600헥타르 가량에서 일부 생육 장애가 있지만 11월 이후 가을 배추와 월동령 겨울 배추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 전남 지역에 배추 생육에 좀 피해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그 피해는 크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향후에 기상 조건만 잘 받쳐준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 가격은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군의 배추 생산량은 전국 가을 배추의 15%, 겨울 배추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민선 8기 이필영 구청장의 취임 이후 서울시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도시를 선포하는 등 기후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과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단계를 상향 도입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통해 전년 대비 178%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대응 기반과 건물, 폐기물, 도로 수송, 흡수원 등 5개의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대문구의 이번 수상은 구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 동행헤어를 개소했습니다. 휘경동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 자리한 동행헤어는 맞춤형 전동 샴푸 시스템과 장애인 이동 리프트, 자동문 출입구 등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구비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미용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하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입니다.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동행헤어의 이용료는 일반 미용실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운영되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문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조성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에서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주최 제13회 글로벌 융합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패션 디자인과 3학년 학생들이 준비했는데요. 각기 다른 테마와 스타일로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2일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제13회 글로벌 융합 졸업작품 패션쇼가 개최됐습니다. 메모리스 디지털 자연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패션쇼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 3학년 학생들이 준비했습니다. 이정목 학교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운동부 소개와 런웨이, 패션쇼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패션쇼는 각기 다른 테마와 스타일의 총 4개의 스테이지로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이번 패션쇼를 통해 학생들이 꿈에 한 발짝 다가갔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제6회 공원녹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구정원 도시와 관련해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2016년 조경 분야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족한 공원녹지 포럼은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친환경 어린이공원 조성, 신천 개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바람길 조성,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조성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념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모범노인단체 분야는 대전시 노인복지관이 수상했고 노인복지 기여자 분야, 장사업무 유공 분야 등에서 총 8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는 한민족 예술단, 시니어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습니다. 대전시가 생활체육 동호인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각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는 대회로 41개 종목에 걸쳐 대전시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개회식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오상욱 선수와 박상원 선수가 참여했고 트로트 가수 강혜연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경품 행사 등이 함께 열려 시민들과 즐거움을 함께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가진 천혜 자연과 우수한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제5회 태종노구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왕의 행렬을 재현한 행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태종 노구문화제는 조선 태종과 스승인 운곡 원천석 선생, 노구 할머니의 이야기를 품은 횡성의 대표 역사 문화축제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왕의 길과 스승의 길 트레킹과 함께 왕의 행렬 재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스승의 길 트레킹 코스는 행사 기간만 개방하는 국립공원 구간으로 참가자들이 계곡을 낀 숲 체험을 즐길 수 있었고 왕의 행렬 재현은 주민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축제장에는 태종, 운곡, 노구 주제관이 마련된 한편 창작시 발표와 백일장 행사, 전통놀이, 의복체험, 천연염색 등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축제 기간 동안 셔틀버스가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횡성군에서 조국 농공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을 통해 횡성군은 이 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농공단지 4곳과 일반 산업단지 1곳이 있지만 지난 6월 마지막 분양을 끝으로 모든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돼 새로운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횡성 조국 농공단지는 18,4,626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3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횡성군은 조국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근에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와 함께 이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조권지사가 2024년 K-워터 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댐 지원사업비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 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청일면 온마을교육 거점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청일 온마을교육 거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7월 댐 지원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사업비로 5억 원이 지원됩니다. 청일면에 들어설 센터에는 댐 지원 사업비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 34억 원이 투입되고 2026년까지 횡성형 마을교육 공동체인 온정마을학교 교육장과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주민교육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2회 호치민시 우호대화에서 충북의 다양한 혁신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의 고용률, 경제성장률, 투자유치 실적 등을 설명하며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출산 육아 정책, 영상자서전, 의료비 후불제 등 혁신 정책들을 공유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충청북도는 혁신적 정책을 통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됩니다. 단,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됩니다. 충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1억 원 추가 확보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11월 2024 중국 국제 여유박람회에 참가해 홍보관 운영 및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충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홍보합니다. 아울러 중국 하얼빈 여행사 대표 및 일본 야마나시현 관광 관계자 초청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충북의 관광 상품 및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건축 자산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건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로컬 글로벌을 주제로 2024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건축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도민, 학생 모두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입니다. 공모전으로 건축문화상, 학생작품 공모전, 경상북도 교육청 특별전,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건축문화제를 바탕으로 건축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독서 문화축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서의 바다에서 소통, 공감하며 그 항해를 함께 즐겼는데요. 책과 관련한 다채로운 체험, 강연 프로그램부터 흥겨운 공연까지 가득했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영일대 해상 누각일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가 개최됐습니다.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독서대전 행사에서는 흥겨운 공연과 함께 강연, 북토크, 북페어 등 다양한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28일에는 독서 동아리 서평 대결인 비블리오 배틀이, 마지막 날에는 올해 포항 원북 작가와의 만남, 원북 퀴즈왕 선발대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작가전, 희귀도서 전시 등이 상시 운영됐고, 책 읽어주기 20주년 심포지엄, 책읽도시 간담회 등은 책을 통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또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 본행사는 전국 70개소 출판사가 참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 본행사와 같은 기간 포항시립도서관에서는 경북 K-스토리 페스티벌이 열려 지역의 스토리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가을을 맞았지만 지역 아파트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 건수는 줄면서 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여 가을 이사철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10월, 부동산 업소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거래는 없고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문의하는 전화벨만 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사철이면은 굉장히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호강기로는 비교할 수 없고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광주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1,4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량 줄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 들어 9개월째 하락하면서 쉽게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집을 팔아야 팔 가능성이 있거나 그래야 그 자금을 바탕으로 좀 새로운 집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일단은 지금 구축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신축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금리도 계속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곧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엇갈리면서 매도자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역시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매매보다는 전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가을 이사철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산업계에서도 환경보전은 더 이상 뒤로 밀어놓을 수 없는 시대적 화두 중 하나인데요. 지역 기업들도 생태계 보호와 동식물 종 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이 같은 흐름에 발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제주 바다를 향해 바다거북들이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구조한 붉은 바다거북과 인공 증식한 메부리 바다거북 4마리 등 모두 9마리입니다. 해수부 지정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해양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구조하거나 인공 번식에 성공한 바다거북을 매년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방류한 바다거북의 수만 100여 마리가 넘습니다. 건강을 행복한 우리 바다거북들이 꼭 우리 바다로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바닷속 탄소 청소부로 불리는 잘피 군락지가 복원됐습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LG화학이 지난해 10월 잘피 5만 주를 이식해 2.8헥타르 규모의 군락지를 확대한 겁니다. 자동차 780여 대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양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해마 등 군락지를 찾는 생물도 17종에서 56종으로 크게 늘며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올바른 ESG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런 잘피 서식지 복원과 같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 제철 공정을 2030년 상용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리백 등 산업계에서도 환경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생태계 보존 활동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주목됩니다.
여수시가 현장 공개 추첨으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개 추첨은 참석자가 직접 당첨공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즉시 공개한 결과 우선 공급 2명, 일반 공급 15명, 예비자 6명이 선정됐습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체결한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없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2년간 거주 가능하고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같이 하면 같이 있는 맛돌봄 맛살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맛돌봄 맛살림을 주제로 수상한 작품 20점을 시청 현관과 여수 문화홀, 이순신 도서관에 전시했습니다. 주요 전시 작품은 최우수상 각자 위치로 우수상 초보 아빠의 우당탕탕 아기 목욕, 장려상 아빠 요리사와 당근 도둑 등이 있습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차 없는 거리를 걷는 축제,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걷기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요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걷기 활성화, 도로에 대한 인식 개선,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 탄소 중립 달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걷기와 자전거 라이딩 외에도 18개의 건강체험 홍보 부스, 버스킹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건강한 제조와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대의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립니다. 공룡나라라고 불리는 고성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리는데요. 14만 평의 넓은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이곳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퍼레이드와 첨단 기술로 복원된 공룡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마술,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있다고 하니까요. 고성에서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육회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1등급 한우만 사용했다던 육회에 수입고기도 섞여 있던 건데요. 호텔 관계자는 한우 단가가 올라 고기를 섞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농관원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무려 한 달가량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돼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외식할 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